안녕하세요. Chào các bạn. Các bạn khỏe không? 여러분 잘 지내시죠? 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모도 업업 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면 좀 서운해요. 알겠죠? 어쨌든 저는 시원스쿨 베트남어 대표 강사 송유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초보를 봤다면 절 오랜만에 봤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쨌든 너무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2주 만에 끝나는 기초 베트남어 OPI라는 강좌를 오늘 여러분께 새롭게 선보이려고 합니다. 자, 많은 베트남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자격증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자격증 생각보다 많아요. 자료나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많은 걸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짧은 단기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개인이 시험 보기 쉬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베트남어 OPI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2주 동안 불타게 열심히 해서 한번 작심이주 시작해 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베트남어 OPI가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그 원하는 그 모든 정보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눈 크게 뜨고 볼게요. 자, OPI는 Oral Proficiency Interview라는 단어의 뜻으로서 말하는 전문성을 인터뷰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마 오픽 대학생분들은 오픽이라는 시험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눈에 익고 낯이 익을 텐데 맞아요. 오픽과 같은 기관에서 얘네가 지금 주최해서 하는 곳인데 조금 시험 방식과 형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요 시간과 진행 방식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오픽 같은 경우는 여러분 1시간 정도 하고 뭐로 해요? 컴퓨터를 얘기하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OPI 같은 경우는 20-30분이라고 돼 있고 사실은 20분. 여러분이 진짜 잘하면 막 40분까지도 갑니다. 근데 18분을 본다고 선생님 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는 요거예요. 베트남 면접관과 1:1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픽보다 조금은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오픽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즉, 여러분이 이름이 뭐고 어디에 살고 가족이 어떻게 되고 전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마구마구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말아요.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그렇죠. 평가 등급 체계를 보면 오픽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뭐 요런 애들 굳이 눈에 담아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한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등급 있으면 제가 화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목표 등급은 바로 IL과 IM입니다. Intermediate Low. Intermediate Middle, 즉 중간이고요. 보통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회사 이런 데서 이거 받았다 하면 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냅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저희 학생들인데 제가 당연히 좋은 결과를 선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IH를 놓고 IH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의 오픽과 차이점이 있다면 오픽은 IM이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OPI의 경우는 IM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AH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시 가능 일시와 신청 방법도 굉장히 조금 달라요. 일단 오픽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시험을 볼 수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쵸? 아주 간단해요. 저도 오픽 봐봤어요. 저 영어 꽤 잘해요. OPI 같은 경우는 근데 시험을 볼 수 있는 날짜가 정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날, 요일이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저 얼마 전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저도 9시 반에 봤거든요. 금요일날. 이렇게 오전밖에 안 돼. 이유는 뭐냐면 베트남 사람과 전화통화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기관이 미국이라서. 그래서 시차 때문에 무조건 이날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고민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응시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달라요. 아까 말했던 오픽은 그냥 홈페이지. 얘는 어떻게 해요? 이메일로, 아날로그 감성을 이메일로 이렇게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시료. 이게 사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해요.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샷 원기 한 번에 끝내야 된다. 어떻게 한 번에 꼭 끝내야 되니까 우리 한 번에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을. 네. 그 다음에 일정을 확정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평가를 응시하고 이러면 가서 시험을 보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받으면 돼요. 이건 어디나 똑같아요. 하나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험 신청이 생각보다 잘 여러분 이메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픽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이미 써 있어요. 여기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쓰고 영문 이름까지 해서 생년월일, 회원 아이디는 여러분 오픽 홈페이지 아이디를 의미하는 거고요. 응시 언어, 베트남어. 자, 제가 왜 밑줄 쳤습니까? 중요하니까 밑줄 쳤겠죠. 시험 희망 일시 정말 중요하고요. 이메일 주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 희망 일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면 2주 전에서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즉 오픽처럼 여러분들이 신청한다 그 다음날 시험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뭐예요? 2주 전에서 한 달인데 저 한 달 걸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싶을 때 자, 내가 오픽 강좌를 수강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수강하겠다와 동시에 신청. 이런 걸 무조건 그걸 추천드리고요. 희망 일시는 1, 2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다른 날짜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랑 금요일 날로 해놨어요. 근데 금요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날짜로 여러분들이 다른 날짜 시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시간대는 그리고 무조건 9시부터 11시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거 잘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미국 공휴일에는 또 응시가 불가능한데요. 제가 그걸 갖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커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미국 공휴일 이렇게 엔터 하면 알아서 나와요. 혹은 오픽 사이트 가면 보실 수 있으니까 괜히 보려고 했다가 이러면 낭패 볼 수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이 이게 좀 빡셀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이메일로. 근데 바로 언젠지 정확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시험 1, 2주 전에 응시가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응시 확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초부터 시험 날짜 두 날짜가 있으면 그 두 날짜의 시간을 똑같이 계속 빼놔야 돼요. 이게 확정이 될 때까지 시간을 빼놓으셔야 되고요. 비용은 그냥 응시날 3일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계좌이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메일을 받습니다. 제가 받은 메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거기 사무실에서 저한테 이렇게 어디로 와야 된다라는 걸 보내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고 똑같이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시는 무조건 한 곳이에요. 오픽 같은 경우는 오픽 시험장 모든 곳에 전국에 있는 오픽 시험장에서 볼 수 있으면 얘는 안 돼요. 한 군데요. 그게 바로 역삼역 1번 출구 인근이에요. 저는 무조건 조금 일찍 가면 그 바로 옆에 그 건물 바로 옆에 카페 있어요. 거기서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시간 10분 전,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증이나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들고 가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학생증 절대 안 돼요. 제가 여러분 혹시 뭐 길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1번 출구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어서 5분도 걸리지 않아요. 자, 가면 여기가 대기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대기실. 여기에 앉아서 보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어요. 여러분들 일찍 가셔가지고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시험장 내부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는요, 여러분 우리 오픽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낯이 익은 곳이에요. 오픽 시험 어디서 봐요? 여기서 봐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다만 뭐가 있다? 이렇게 전화기가 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 품질이 안 좋아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요, 전화 품질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고 어떻게든 나가시든가 다른 날짜를 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 전 품질이 엄청 좋았어요. 자, 그리고 응시한 날로부터 이게 되게 힘든 게 무조건 3개월 후에 다시 재응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응시는 3개월인데 딱 한 번 응시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건 딱 한 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응시했어요. 자, 처음으로 응시한 거예요. 그러면 딱 한 번 제가 빨리 다시 신청을 해서 가까운 미래 안에 빨리 볼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제가 이미 그걸 썼어요. 그러면 무조건 3개월 뒤에 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그럼 결과 같은 경우는 1, 2주 안에 오픽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론해야 되는 거지. 메일 언제 오지? 이거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보통 통상적으로 한 10일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이런 서티피케이션 보면 다 2년이잖아요. 얘도 똑같이 2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PI, 베트남 OPI가 왜 어려울까요? 자, 어려운 이유를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 두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픽은 말하기에 거의 중점을 둔 시험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하기뿐만 아니라 듣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도 제가 듣기를 진짜 많이 강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시험을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망했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뭐 죄송하다만 저 100만 번 하고 왔어요. 저 망했나 봐요.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꼭 100만 번 했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듣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두 번째는 선생님 저는 발음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면접관이 못 알아들어요. 발음을 못한 거예요. 알겠죠? 발음이랑 듣기가 사실 이게 거의 양대산맥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발음 계속 집어줍니다. 그래서 꾸준한 듣기 연습과 발음 연습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어려운 이유. 백그라운드 설문조사가 없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뭘 알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질문을 차고 들어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여기 서 있지 않겠죠. 그래서 나름 어느 정도 틀 안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백그라운드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듣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렵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긴장된대요. 왜냐면 어떤 질문을 자체를 예측하기 너무 어렵나 봐요. 너무 긴장된다. 그래서 가끔은 막 우왕청청 드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으세요. 자, 그다음 돌발 질문이 조금 많이 나와요. 오픽 같은 경우도 돌발 질문이라는 걸 선생님들이 대비해 주시거든요. 똑같이 돌발 질문 나오는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선택을 폭을 줄여야 돼요. 백그라운드 설문조사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처음에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 자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선택의 폭을 줄여서 대화를 전략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시험의 흐름을 읽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가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계속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둘째는 이게 사람이랑 뭐예요? 컴퓨터랑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리액션과 연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도 생각해 보세요. 전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 리액션과 연기가 필요해요. 호감을 줘야 돼요. 호감. 진짜요? 진짜요? 호감을 주셔야 되고요.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전략으로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이렇게 치고 나가겠다.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상황을 계속 저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자, 시험장 문 열고 들어간다. 자, 안 된다. 나 거기서 뭐 하고 있어야지? 뭐 이런 거 있죠. 되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험 시뮬레이션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2주 OPI 수강 대상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당연히 OPI 성적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어떻게 준비하는지 막막해요. 근데 필요해요. 이런 분들. 두 번째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일상 소재를 이렇게 뭔가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자, 세 번째는 이 OPI 시험 말고도 베트남어 면접 또는 베트남어 회화 시험 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면 뭐 관광통역 안내사도 면접이라는 게 있고 베트남어 면접이라는 게 있고 뭐 영어 삼에 무슨 회사에 S사에 그 어떤 SSTI라는 시험도 있고 뭐 다양한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오늘부터 제가 가르쳐드리는 그 틀은 모든 시험에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충분히 다른 면접 혹은 회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가 진짜 호언장담합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왕초보 3탄을 모두 수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격증 땁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의 특징은요. 최초로 가장 쉬운 왕초보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원래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원래 어렵게 말을 못해요. 자, 두 번째는 과한 친절. 저 되게 친절해요. 따라서도 여러 번 읽어주고 목청이 나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회화 시험에 최적화. 제가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 드리니까 회화 시험에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지, 사람 소통, 이 소통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질릴 정도로 하는 대답 훈련 제가 계속 시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시킬 거니까 질릴 정도로 할 거예요. 자, 언제까지 대답만 합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되죠. 너는? 아, 그래요?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직 패턴. 여러분들이 만약 틀이 없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틀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 틀 안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구성은 OT 한 강 이거랑 본 강의가 총 25강이에요. 그 중에서 10강 같은 경우는 유형별 질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듣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나머지 15강은 주제별로 무슨 주제, 뭐 가족, 뭐 취미 이렇게 주제별로 제가 질문을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진행 방식 자체는 첫 번째는 학습 목표. 오늘 뭘 공부할 건지를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유형별 질문을 하고 있으면 오늘 할 질문 유형. 뭐 주제를 하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표현,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제 듣고 답하기인데 이 듣고 답하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첫째, 제가 질문을 그냥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들어요. 그리고 질문을 설명드리고 또 다시 질문을 들어봐요. 안 보고 질문 들어봅니다. 그래서 질문 훈련을 하고, 듣기 훈련을 하고 이제 한 문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보고요. 그 대답에다가 제가 필러형, 조금 되게 필러를 빵빵빵빵 넣어가지고 속을 꽉꽉 채워주는 그런 형태로 질문이 이제 답하기를 하게 되고 1분 복습,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다 했으니까 제가 듣기를 이렇게 틀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듣자마자 대답, 듣자마자 대답 해야겠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핵심, 오늘 핵심이 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 효과 궁금하시죠? 자, 배 타는 사람들 말이 들려요.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선생님, 저 이번에 출장 갔다 왔는데 말이 들려요. 너무 좋아요. 감동. 선생님, 저 오피아 정도 잘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쵸? 사람들이 제 말을 알아듣는데 여러분, 이게 남의 말에 들리는 것과 내가 말하는 걸 남이 알아듣는 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발음이 좋아져서 말을 충분히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난 제 의견을 표현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학연수를 꼭 가야지 시험 면접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제별로 스토리 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가족이면 가족, 취미면 취미, 베트남어 공부하면 베트남어, 주제별로 나만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한국어로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소리 내어서 연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소리 내서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인 듣기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대답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질문을 들어봐요. 들어봐서 계속해서 들어요. 들릴 때까지. 네,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젠 듣고 말하기. 말하기 연습도 했고 듣기 연습도 했으면 연계해서 두 개를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듣고 대답하기. 듣고 대답하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린 점은, 이거를 하는 도중에는 항상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의사를 베트남어로 표현하는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야 조금만 기다려 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거를 베트남어로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 정도만, 한 문장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몇 가지를 나눴어요. 단어나 발음 연습이나 듣기 훈련이나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단어는요, 보자마자 말할 수 없으면 내가 외운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써놓고 사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안다고 생각해요. 보자마자 말 못하면 안 되고요. 단어의 품사라는 게 이게 동작인지, 이게 느낌인지, 이게 사물인지 이렇게 적어도 품사는 아셔야 되고요. 감각을 연기하라는 게 베트남어가 뭐가 있어요? 막 이렇게 성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 되게 좋아하는 거 있어요. 써서 외우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듣기도 많이 듣고 말도 해보고 혼자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연계해서 외우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발음은 무조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시작은 발음 연습. 우리나라 사람 뭐 좋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따라라라 이렇게 대답하면 되게 발음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단어로 먼저 연습해요. 내 이름은 유리이다 하면 내 이름 이렇게 하고 나서 내 이름은 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신의 시간이 되면 발음을 꼭 녹음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발음이 정확한 줄 아는데 녹음해보면 듣고 싶지 않아요. 평생 지우고 싶은 기억이 되실 거예요. 발음을 녹음해보시면 충분히 자기가 발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듣기도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거 있어요. 자, 지하철 타고 못 타고 가요. 자, 무조건 꼽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아, 나는 듣기 공부 엄청 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는 집중이 필요해요. 듣기 연습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냥 평소에는 듣고 싶은 노래 들으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다가 집중할 때 하셔도 충분히 돼요. 집중해서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작정 듣고 일단 몰라도 들리는 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엠들라 유리, 엠들라 유리 이랬어요. 안 들려요? 근데 엠들라 유리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무작정 들리는 대로 일단 써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뭐지? 하고 먼저 내용을 봐요. 그리고 다시 들어봅니다. 보지 않고. 그래야 듣기가 좋아진다는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들리는 학습 방법. 제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OPI 강좌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는 엑셀로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물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이렇게 밑에 보면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주제별로 시트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 소개, 뭐 기본 질문, 뭐 가족, 뭐 취미 이런 식으로 시트를 해놓고 이렇게 다 질문을 엑셀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가족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분이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질문, 여기 답변, 모르는 단어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이 자료는 제가 어느 정도 다 게시물을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Hẹn gặp các bạn tại khóa luyện thi tiếng Việt OPI. Ok, chào các bạn.